안녕하세요. 권원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일반 고시원을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지었을 때와 그리고 구분상가 등기매매를 해서 내 부동산에다가 고시원을 지었을 때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찍은 영상에 연애 1억 5천 버는 방법, 고시원을 해서 연애 1억 5천 버는 방법, 그 풀버전 그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시원은 사업자 등록증상 종목명만 고시원이어야 한다. 자, 고시원 사업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업자만 고시원이고 실제 시설은 고시원이면 안 됩니다. 고시원에서는 고시원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방마다 현관 다 들어가 있고 오피스텔처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고시원을 지었을 때, 자,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방 사진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고시원 같지 않은 오피스텔 같은 고시원, 방 안에 현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고시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입지 4대 요소 중에 3개 요소 이상인 입지에다가 이런 고시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방당 60에서 70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약 30개의 방을 뽑았다고 가정하자고요. 30개면은 1,8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꽉 채우면. 근데 꽉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95% 이상의 고시원은 10년에서 20년 됐고, 뭐 방 안에 현관도 없고, 뭐 방도 예전에 뽑은 방들이라 다 되게 작게 뺐어요. 작게 뺐는데 우리는 방 크기를 최소 3.7m에서 길이가 3.7m에서 이 너비는 한 2m 정도, 2m 이상을 뽑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과 같이 프리미엄 호텔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고시원이 아닙니다. 고시원 사업자지만. 자, 그러면 60만 원에 30개의 고시원을 뽑았을 때 만실이 금방 찹니다. 그러면 1,800만 원에서 매출액이죠. 그리고 이 100평 정도의 월세를, 그러니까 100평 정도의 건물을 구해서 월세로 들어가면은 방 30개에서 32개 또는 34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평을 빌리는데, 자, 적게는 한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이하인 건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600만 원의 건물을 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비용이 여기서 660만 원 나오죠. 이게 건물 월세입니다. 거기에 방 30개 기준 공과금 1년에 한 1200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100을 빼면은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시원 프리미엄 레지던스를 신규로 지을 거면 얼마나 드냐? 일단은 건물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보증금이 약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리고 자, 5천에 아까 보증금 5천이나 6천에 월세 600짜리 들어가서 60만 원 부가세를 낸 겁니다. 그러면은 권리금, 기존에 폐급 고시원을 인수했어요. 물론 신규 사무실, 고시원이 아닌 신규 사무실을 비어있는 데를 얻어서 용도 변경해서 신규로 가져도 돼요. 하지만 소방법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건축법도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기존에 폐급 고시원을 인수했다.
그럼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무권리일 수도 있어요. 무권리에서 권리 뭐 한 2천만 원까지도 주고 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얼마 전에는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부신 고시원도 있습니다. 신규 고시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입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을 만약에 한 1,000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쳐요. 무권리에서 한 2, 3천만 원까지도 부시는데 1,000만 원 줬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기존에 100평에 있던 고시원 만약에 40개의 방이다. 이걸 철거해야 돼요. 그럼 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 비용이 약 2,000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론 뭐 고시원도 어떻게 인테리어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A급, 초 A급 자재로 호텔급, 호텔 남부럽지 않게 고시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평당 280만 원의 인테리어가 됩니다. 평당 280이에요. 근데 좀 수준을 조금만 낮추면은 평당 260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평의 건물을 구해서 이제 방 3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자, 평당 260짜리 인테리어는 100평에 30개의 방을 만드는데 약 30개에서 32개, 2억 6천이나 또는 완전 고급스럽게 하면 2억 8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2억 8천짜리 인테리어를 선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2억 8천에 더하기 철거 비용이 2천만 원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0.2죠. 2억 8천에 2천만 원. 그리고 권리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 3억 6천입니다. 자, 3억 6천에 이런 초 A급 입지의 초 A급 고시원. 자, 시장에 진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시장에서 제일 좋은 1등 고시원을 만들어 놨을 때, 이런 1등 고시원을 만들어 놨을 때, 자, 60만 원에 30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60만 원짜리. 1,800만 원이 나오고, 이제 비용이 월세가 660만 원, 그 공과금이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3억 6천이 들었을 때요. 그러면 자, 1,000만 원이 남으면은 1년에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한 30% 투자 되겠죠. 자, 남의 건물에 월세를 내고 하면은 지금 30%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등기매매로 구분 상가를 사서 이 수익률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의 건물에다가 인테리어를 원하지 않고 나는 내 건물에 인테리어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3억 6천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A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월 수익을 벌어가십니다. 자, B는 자, 구분상가가 경매 또는 부동산의 매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약 10억에 100평 정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 쪽에 100평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10억에. 그러면 우리는 LTV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대출이 어느 정도 되냐? 10억의 구분 상가를 사는데 내가 대출을 만약에 50%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5억의 자본금과 5억의 대출로 이거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자본금이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 철거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사무실이었으면 그냥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럼 철거비가 안 들어갔다고 치고, 이것도 100평이기 때문에 이런 호텔급 프리미엄을 지으려면요,
평당 280씩 100평 하면은 2억 8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들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겠죠? 자, 보증금도 안 들어가, 권리금도 안 들어가, 철거 비용도 안 들어가.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금이 7억 8천의 자본이 필요하고 5억은 대출인 거예요.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요새 금리가 너무 좋아서 뭐 보수적으로 3% 나간다고 칠게요. 이자 3%. 자, 5억에 3%면은 자, 1%면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죠. 3%면은 연에 1,500만 원입니다. 이자가 1,500이에요, 연에. 그럼 한 달 이자가 한 달에 약 얼마일까요?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자 비용이. 자, 여기는 용인의 고시원을 특 A급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흔히 6, 70을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메인 상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고시원을 만들었을 때 50만 원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50만 원씩 곱하기 30개 하면은 1,5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빼기 월세가 안 나가고 이자가 나갈 거예요. 이자가 5억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연에 3%입니다. 그럼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20입니다. 그럼 120을 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에 대한 그 공과금, 도시가스, 전기세, 인터넷, 테레비, 수도 뭐 이런 거를 1년에 1,200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1,500 빼기 220이에요. 그러면은 1,280만 원이 월에 가져갈 수 있는 임대 소득인 거예요. 고시원 방을 30개를 임대해줘서. 그러면 여기는 대출이 5억이 껴있지만 5억의 자본금과 2억 8천의 인테리어비 자본금으로 총 7억 8천이 들어서 한 달에 1,280만 원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7억 8천에 대한 그 1%가 780만 원입니다. 7,800, 780 맞죠? 780이면은 1280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요. 자, 제가 이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계산기를 켜겠습니다. 12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요 1억 5,360만 원이에요. 7억 8천을 투자해서 1억 5,360만 원을 벌어가는 겁니다. 대출을 뺀 내 자본의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면 약 몇 프로가 될까요? 자, 7억 8천에 10%면요 7,800입니다. 그럼 7,800에 약 2배 되겠죠. 1억 5,360만 원이니까. 그럼 약 20%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만약에 구분 상가에 고시원을 지을 수 있으면 만약 10억짜리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구분 상가를 살 때 고시원을 짓기 위해서 자, 상업지구 그리고 상중 주거지역. 자, 이 안에 있는 부분 상가를 사서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뭐 2종이나 1종은 지금 신규 고시원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 상가를 만약에 이런 지역에 살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설계도를 뽑았을 때 올 외창으로 큼직큼직하게 방을 뽑을 수 있다. 그러시면 구분 상가에
고시원 수익률도 엄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제 본원장 핸드폰 번호 010-3097-9663 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스터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스터디에 오시면은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유튜브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오시면요 너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